스페인 중부지역 아를란사강 유역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산 페드로 데 아를란타 수도원입니다. 화려한 기암괴석 사이에도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협곡을 거칠게 깎아 만든 터널을 지납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면 아름다운 가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부지역을 흐르는 아를란사강은 유서 깊은 강입니다. 바이크족들이 호쾌하게 길을 달려나갑니다. 아를란사강은 중부 카스티아 지방의 젖줄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동한 카스티아 왕국은 훗날 스페인을 이루는 모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설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신비로운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은 바로 이곳 산 페드로 데 아를란사 수도원입니다. 10세기경 카스티아 왕국을 세운 페르난 곤살레스의 묘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곳에 머무르며 석양의 무법자 영화를 찍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66년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세르지오 레오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함께 이곳에서 남북전쟁 장면을 찍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부상을 당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수도원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남군과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다리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대중들에게는 카스티아 왕국의 고향이라기보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석양의 무법자로 더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수도원은 지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은 폐허입니다. 페르난 곤살레스는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인 9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2살이 되던 해 그의 부친은 이곳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훗날 카스티아의 초석이 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백작이었습니다. 카스티아는 북부 레온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작의 아들 페르난 곤살레스는 온 산하를 돌아다니며 사냥을 즐기고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어느 날 멧돼지 사냥에 나선 그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페르난 곤살레스는 그곳에서 수도사 벨라요를 만났습니다. 저 멀리 언덕에 서 있는 성당이 벨라요 성당입니다. 벨라요 수도사는 그에게 놀라운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카스티아를 레온 왕국에서 독립시키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요. 페르난 곤살레스는 그의 예언에 크게 놀랐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그는 다음날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벨라요 수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크게 낙심한 그에게 꿈속에서 벨라요 수도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수도사는 그에게 이슬람 세력과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페르난 곤살레스는 수도사의 계시대로 전투를 벌여서 매번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슬람 세력의 지배자 알만소리의 백마와 사냥매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점차 레온 왕국은 카스티아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의 모습이 어딘지 익숙합니다. 반지의 제왕의 마법사로 나오는 간달프를 닮았습니다.
레온의 산초 국왕은 페르난 곤살레스를 그의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페르난 곤살레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얀 백마와 사냥매를 들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욕심 많은 산초 국왕은 말과 매를 원했습니다. 페르난 곤살레스는 국왕에게 신하로서 당연히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국왕은 1000마르크를 제시했습니다. 페르난 곤살레스는 지금은 받지 않겠다면서 1년 뒤에 지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1년 뒤부터는 하루에 2배씩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서종을 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욕심 많은 산초 국왕은 약속을 잊었습니다. 5년이 되던 해 페르난 곤살레스는 다시 왕궁을 찾았습니다. 국왕폐하 빚진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산초 국왕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루에 2배씩 늘어난 이자는 이자의 이자를 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이 되었습니다. 산초 국왕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물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돈을 지불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초 국왕은 돈을 지불하는 대신 카스티아 왕국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75년 페르난 곤살레스는 이곳 수도원에 잠들었습니다. 수도원은 왕실의 기부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수백 명의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희극에서 비극으로 돌아섰습니다. 1836년 스페인 정부는 교회 재산의 몰수를 선언했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바닥이 난 국고를 채우고 가톨릭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방치된 농토를 재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입찰에 넘겨진 교회의 토지는 신흥 부르주아와 귀족 손에 넘어갔습니다. 교회는 부를 잃었고 이 수도원도 1841년 문을 닫았습니다. 900년 동안 이곳에 안치되어 있던 페르난 곤살레스의 유해도 인근 마을 수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도원의 건축물과 조각물 그리고 예술품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박물관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폐허만 남은 한때는 아름다웠던 산 베드로 데 아를란사 수도원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오늘 아를란사 강은 천년의 카스티아와 함께 역사를 품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펠라요 수도사의 예언대로 페르난 곤살레스는 카스티아 왕국의 독립을 이루고 스페인의 기초를 세웠습니다.